반갑습니다. 예. 아침부터 막 푹 찐다. 날씨가 되게 덥죠? 자, 오늘 투자론의 현금 수지 측정인가? 어디 할 차례고? 맞아. 169쪽 할 차례인가요? 현금 수지 측정? 어딘지 모르나, 지금? 169페이지. 그죠? 자, 현금 수지 측정. 이미 다 수지 측정 과정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 후에 이제 들어오는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이 있는데, 투자 후에 들어오는 현금 유입이 두 가지잖아, 그지? 현금 유입이 보유기간 중에 들어오는 유입이 바로 세후 현금 수지죠. 그리고 처분 시 발생하는 유입이 세후 지분 복귀에. 요 두 가지 이제 유입을 측정할 수 없으면 수지 측정 자체가 안 되니까 이제 세후 현금 수지 측정 과정이나 지분 복귀 계산 과정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외우고 계시죠, 그지? 또 지분 복귀 계산 과정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현금 유입 요 두 가지에서 이제 현금 유출, 이 유출은 이제 투자 금액으로 나는 지분 투자 금액을 뜻하죠. 요 차액, 유입에서 유출을 뺀 차액이 이제 현금 수지인데, 이 현금 수지가 양수가 나와야 이제 흑자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이 수지 측정 과정을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미 이 과정은 다 외우고 계실 거고, 지분 복귀 계산도 다 알고 계시죠, 그지? 예상되는 이제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차감하죠. 그러면 이제 순매도액 산정되고, 이 순매도액에서 상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금, 미상환 잔금 차감하면 세전 지분복귀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세전 지분복귀에서 이제 처분 시 발생, 납부하는 세금이 뭐죠?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죠. 이거 차감하면 이제 최종적인 세후 지분복귀 산정되겠죠. 이 지분 복귀 계산 과정이나 그 세후 현금수지 측정 과정은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서 이제 수지 측정 과정에서 그 순영업 소득을 산정하려면 유효 총수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해야 되는데, 이 영업경비는 상당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근데 이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고 영업경비에 포함해서 안 되는 항목,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기억하시라 그랬는데, 요 경비에 뭐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나를 구분하는 건,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당연히 순영업 소득 계산도 안 되고 또 세후 임금 수지도 측정이 안 되겠지, 그지? 자, 요 계산 과정에서 이미 계산되어 있는 이 공실 불량부채나 기타 소득, 또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는 위아래에서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에 경비에 또 포함하면 이중 계산이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해서 안 됩니다. 공실 불량부채, 그리고 또 기타 소득, 부채 서비스액. 이 부채 서비스액은 바로 원리금 상환액을 뜻하죠, 그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그리고 소득세. 요 네 가지는 이제 위아래에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에 포함해서 안 되고, 이거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죠.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비 경비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가상각비 경비에 포함해서 안 됩니다. 또 한 개 더 있죠. 자본이득세. 요 자본이득세는 보유 단계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고 처분해서, 부동산을 처분해서 내는 세금이니까 보유기간 중에는 내는 세금이 아니죠, 그지? 그래서 요 6가지 항목 정도는 꼭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려면은 세전 현금 수지에서 소득세를 차감해야 되는데, 이 소득세 계산이 또 안 되면 세후 현금 수지 계산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 소득세 계산 과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득세 계산하는 과정 외웠죠, 그제? 이제 원래 소득세는 순영업 소득에서 출발해서 계산한다, 그제? 근데 순영업 소득에서 출발할 때는 순대이감 이렇게 외웠어.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에서 대손 충당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니까 가산을 내주고, 그리고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는 세금 공제 대상이니까 차감한다 그랬지, 그지? 그럼 이 순영업 속에서 이제 대손 충당금 들어가고 이자하고 감가상각비 차감하면은 과세소득이 세금 부과 대상 소득이 잡히죠.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해준다. 그럼 이게 이제 소득세가 되는데요. 요 순영업 소득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세전 현금 수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소득 계산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수지 과정에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 15번 문제라든가 15번 뭐 16번
이런 것들은 다 어려운 게 없고요. 17번도 지난번에 3월달 모고사 때 제가 냈던 문제고 문제를 통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18번까지 아주 다 손쉬운 문제들이다. 쭉쭉 풀어보시고 19번 봅시다. 순영업 소득 산정에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냐 그랬는데, 그럼 이제 순영업 소득을 계산하려면 자, 이 예상 임대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임대료도 알아야 되겠고 임대 호수도 알아야 되고 공실이라든가 또 불량부채,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불량부채나 기타 수입, 이 기타 수입이 이제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또 뭐죠? 뭐 주차 수입 이런 거죠. 이런 기타 수입도 알아야 되고 영업 경비도 알아야 되잖아. 요 영업 경비까지를 알아야 이제 순요소 소득이 산정되죠. 근데 그 이후에 부채 서비스액 즉 원금과 이자라든가 소득세는 순영업 소득을 계산한 후에 이제 산출되는 거니까 이거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순영업 소득까지만 계산하면 되니까 요 위에 항목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임대료 수입, 이 임대료 수입을 알아야만 이제 가능총 소득 자체가 계산되겠죠. 이거 필요한 항목이고 소득세, 이연의 소득세는 순영업 소득 계산 후에 차감하는 거니까 이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지? 그리고 또 D거세, 재산세, 이 재산세는 알아야 되죠. 왜?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것까지 영업 경비에 재산세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이 보유기간 중에 나가는 세금은 경비로 포함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 보유기간 중에 나가는 세금이 대표적으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죠. 그것만 영업경비에 포함되고 이제 경비에 포함해서 안 되는 세금이 소득세 밑에서 차감했죠. 또 자본이득세는 팔아서 내죠. 그러니까 보유기간 중에 내는 세금 아니지. 그리고 또 세금이 하나 더 있지. 경비에 포함해서 안 되는 게 뭐 있죠?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 이미 납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유기간 중에 내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지. 이 수지 계산을 할 때는 보유기간 중에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운영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보유기간 중에 나가는 세금만 경비가 되는 거예요. 처분시나 취득 단계에서 나가는 세금은 경비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세금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취득이나 처분시에 나가는 세금은 경비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재산세는 당연히 영업경비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이 당연히 순유소득 관련하면 재산세 경비가 포함되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자 상환액은 요 부채 습식에 포함되는 거지. 그럼 순유업 계산 후에 나오는 거니까 이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이자는. 그리고 또 미음의 영업 외 수입이 뭐죠? 영업 외 수입이 바로 이 기타 소득입니다. 이 기타 소득은 당연히 순유업 소득과 하려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업의 공실 및 대손 충당금, 이 공실 불량부채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미음의 시효세, 화재 보험료, 이 보험료는 당연히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죠.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경비 자체가 아니니까 X 이거는 알 필요가 없고 또 원금 상환액도 원금이나 이자는 여기 부채 습식이니까 순유업 계산 후에 차감하는 것과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순유업 소득을 구할 때 알아야 될 항목은 기업하고 D것하고 그 다음에 미업, 비업 그리고 시업 이렇게 되겠죠. 5개 항목이 되겠네, 그지? 자, 그 시험 수준 자체가 이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니까, 그 여기에 뭐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가를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넘겨서 21번 볼까요? 21번에. 다음 자료는 수익형 부동산 A에 관한 내용이다. 수익환원법에 적용할 순수익을 구하라. 이 수익환원법에서 그 수익가액을 어떻게 구해? 수익가액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는 거죠. 근데 여기서 순수익이라는 게 뭘 뜻해요? 이 순영업 소득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영업 소득을 구해봐라. 그 말하고 같은 거죠, 지금. 근데, 가능 총수익이 9천만 원이고, 공실 손실 상당이 300만 원,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 요 이제 가능 총수익이 9천만 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실 손실 상당액하고 대손 충당액이 바로 이 공실 및 불량 부채를 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손 충당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니은하고 D것, 그 니은의 공실 손실 상당액이나 D것의 대손 충당금을 합친 게 이거예요. 이거 공실 불량 부채. 그러니까 지금 공실 불량 부채가 얼마라는 뜻이라 300하고 1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이라는 뜻이죠. 요거 이제 차감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리얼의 관리직원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그 미음에 있는 자본적 지출은 이거는 영업경비가 아니니까 X 해버려야 되겠고 리얼의 그 직원 인건비는 영업경비죠. 그 다음에 또 비업의 수준 유지비도 영업경비죠. 그리고 시효세 재산세도 영업경비입니다. 그리고 이영의 광고 선전비도 영업경비죠. 근데 밑에 지역세 사업소득세는 이 사업소득이나 영업소득세 같은 거니까 이거는
경비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지금 경비가 얼마냐? 관리직원 임금이 2,400하고 수선 유지비 300이니까 2,700, 재산세 200, 2,900에다가 광고 선전비 300 하면 3,200만 원이 영업 경비라는 뜻이죠.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영업 경비가 3,200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기타 소득 없으니까 유효 총속이 8,600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영업 경비 뺀 차액이 순영업 소득이니까 순영업 소득은 5,400만 원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수준의 이게 지금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인데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그냥 우리 시험에도 요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순영업 소득만 구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실제는 이제 순영업 소득까지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세후 현금 수치까지를 구하라.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는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소득세 계산 과정을 모르면 세후 현금 수치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세 계산 과정을 익히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이제 나중에 점검해야 되겠네. 자, 22번 문제. 현금 수지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유효 총소득은 투자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연간 운용 수입을 의미하고 이미 틀려 있죠. 그러니까 사업으로 해서 발생 가능한 연간 총수익은 가능 총소득을 뜻하는 거죠. 그지? 이 가능 총소득을 계산할 때 단위당 임대료의 임대 단위수를 곱해서 구하잖아요. 여기 단위당 예상 임대료, 이 단위당 임대료의 임대 호수, 임대 단위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건 유효 총소득이 아니고 가능 총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연간 발생 가능한 총수익 그런 뜻이니까 이거는 유효 총소득이 아니고 가능 총소득이다 그래야 되겠고,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면 순영업 소득이 세전 현금 수지보다 클 수가 없고 같다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면 상환할 원리금이 없는 거죠. 부채가 없으니까. 그러면 부채 수입액이 0이면 순영업 소득하고 세전 현금 수지는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지? 만약에 부채가 있다면 순영업 소득은 세전hen금수보다 크겠죠. 세전hen금수가 적고, 그지? 근데 부채가 없으면 이 부채 수입액이 여기니까 순요소득과 세전hen금수는 같다 그래야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지분 복귀 계산 시에는 매도 경비와 저당 지불액, 자본이득세 등의 파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것도 틀렸죠. 그러니까 이 지분 복귀액을 구하려면은 지금 매도 경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매도 경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미상한 잔금도 알아야 돼. 그리고 자본이득세도 알아야 되잖아. 그지? 이런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지금 저당 지불액인 게 뭐죠? 저당 지불액은 부채 수입액을 뜻하는 거지. 이 부채 수입액이나 저당 지불액이나 원리금 상환액이 같은 표현이죠. 그럼 이거는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할 때 필요한 거지. 지분 복귀 계산에는 저당 지불액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요 미상한 잔금 요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지? 이 자본이득세하고 매도 경비뿐만 아니고 미상한 잔금 요게 이제 지분 복귀 계산에 필요한 항목이 되겠죠. 저당 지불액이 아니라. 그리고 4번에 순영업 소득에서 세전 현금 흐름을 차감하면 부채 수입액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옳은 점이다. 봐라. 이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수입액을 뺀 차액이 세전 현금 수지죠. 그럼 요 가운데 있는 부채 수입액은 요 순영업 소득에서 세전 현금 수지를 뺀 차액이 또 가운데 있는 부채 수입액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얘기잖아. 지금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수입액을 빼면 세전 현금 수가 되지. 근데 이걸 달리 표현할 때 순영업 소득에서 밑에 있는 세전 현금 수를 뺀다? 그럼 위에 있는 요 부채 수입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 요 두 가지 차이가 부채 수입액이니까 그렇겠죠? 그럼 순영업 소득에서 세전 현금을 뺀다. 그럼 그 가운데 있는 부채 수입액이 당연히 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지문이 구성될 때 이게 뭘 뜻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랑 그 다음에 5번에 세전 현금 흐름에서 재산세를 차감하면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재산세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업경비에. 그럼 세전 현금에서 무슨 세금을 빼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는데 무슨 세금을 빼야 돼? 소득세를 빼는 거지, 그지? 재산세가 아니고 재산세는 영업 경비에 포함되니까 위에서 이미 뺐습니다.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할 때 빼는 게 아니고 순영업 소득을 구할 때 빼야 되겠지, 그지? 23번에 역시 이제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인데 지금 영업 소득세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이 지금 요 문제는 영업 소득세를 우리가 구할 때 이렇게 구했잖아. 순대 이강, 그지? 순영업 소득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대손충당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니까 합쳐지고 그다음에 이자하고 감가상각비가 세금 공개를 받으니까 빼면 이제 세금 부과 대상 가세소득이 나오죠. 그게 이제 세율 곱한 게 소득세인데 지금 문제는 순영업 소득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세전 현금 수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소득세를 구할 수도 있단 말이야. 요 두 가지인데 소득세 계산관이 세전 현금 수지에서 출발할 때는 역시 이제 대손충당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니까 합쳐야 되죠. 대손충당금은. 그다음에 우리가 그 소득 공개를 받는 게 뭐라 그랬죠?
이자하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소득공개를 받죠. 그래서 요 이제 소득공개를 받기 위해서 차감하는데 그 순수익에서 이제 빼야 소득공개를 받겠죠. 근데 세전현금 수지에는 그지? 여기서 출발해서 계산할 때는 세금 부과 대상을 이게 합쳐주는데 이 원금이 이제 과세 대상이거든. 원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고 이자만 소득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빼는데요. 세전현금 수지에서 출발할 때는 과세 대상의 원금을 합칩니다.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만 차감하는 거야 여기에. 그러면 이제 가표가 나오죠. 가시소득이. 그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해준 게 그게 바로 소득세.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시험에 이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개사 시험은 순영업 소득에서 출발하는 형태가 나오지만 요것도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등장이기 때문에 또 알고는 가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 순영업 소득에 출발할 때는 순대이감 이렇게 외웠잖아. 그러니까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는 다 공제를 했죠. 근데 세전현금 수지에서 계산할 때는 과세 대상의 원금만 합쳐주고 이자 세금 공제를 받는 이자는 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미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전현금 수지. 세전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 부채수익을 차감했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여기서 갚았잖아, 그지? 여기에 이미 다 이자분이 세전현금 수지에 고려가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자는 다시 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만 빼고 과세대상 원금을 합쳐줍니다. 수익에다가 세전현금 수지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은 지금 세전현금수가 4천이고 대체 충당금은 350만 원 합쳐야죠. 4,350. 그리고 원금도 역시 또 합쳐야 됩니다. 이 과세대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만 빼는 거야. 그럼 가표가 여기 4,500이 나왔죠. 그리고 세율이 얼마라 그랬나? 20% 그랬으니까 4,500에 20%면 이제 세금은 9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참고로 그냥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요 세전현금에서 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요 순영소득에서 출발하는 요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는 요 형태를 반영해서 내니까. 자, 넘겨서 이제 24번 문제. 이제 원래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형태는 24번이라든가 25번, 26번 요 형태로 이제 시험에 나오죠. 그지? 근데 26번 문제는 이제 세전현금 수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요 지금 세금 구하는 거 있잖아. 그지? 요걸 응용한 문제라 26번은. 근데 요 형태는 우리 시험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지만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만들어 준 거고요. 우리 시험은 이제 24번이나 25번 형태처럼 나옵니다. 자, 24번에 세후현금 수를 계산하면 얼마냐 그런데 지금 순영업 소득이 7천만 원, 대체 충당금이 2천, 연간 원리금 상환액. 이 원리금 상환액이 이제 원금과 이자를 합친 부채 수입액을 뜻하죠. 부채 수입액이 3천만 원이고,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이자만 1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3천, 세율이 이제 10%인데 지금 먼저 이제 수정을 할 게 1번부터 5번까지 단위를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 그 박스 속에는 단위가 1,000만 원 단위로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정답은 1번부터 5번까지가 억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0을 하나씩 다 빼야 되겠어요. 제가 그 금액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뭐 오타가 나쁘는데 1번이 3억 5천만 원이 아니고 3,500만 원. 0을 하나씩 1번부터 5번까지 0을 하나씩 다 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풀이 해설에서도 세후현금수는 3억 5천만 원이 아니고 3,5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이제 왜 3,500이 되느냐? 요 계산하면 되겠지. 자, 지금 순영업 소득을 7천만 원 줬죠. 7천만 원 줬고,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 원 나있잖아. 그지? 부채 수입액이. 그럼 일단 세전현금 수지는 4천만 원이 계산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소득세 계산해서 차감하면 세후현금 수지 나오겠지, 당연히. 근데 소득세는 이렇게 순대 이감 이렇게 구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럼 순영업 소득 7천만 원 나와 있잖아. 7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대체 충당금이 얼마나 그랬나, 그게? 2천만 원이야? 요거는 이제 합쳐야 되겠죠. 그리고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는 세금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차감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자가 1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2천 그랬으니까, 이자 1천만 원하고 감가상각비 2천만 원 합치면 3천만 원을 차감해야 되겠지. 그럼 이제 가시소득이 9천에서 3천 빼니까 6천만 원이 나왔어요. 가포가. 여기에 이제 세율이 10%라 그랬나? 세율 10%니까 세금이 600만 원 되겠죠. 그지? 그럼 세금이 600만 원이니까 요 차액이 이제 세금이 없으니까 세금이 없으면 맞나 이거? 3,400이 되는데 왜 3,500? 뭐가 잘못됐노? 아니, 가만 있어봐. 대손 충당금이 2천이고, 이자가 얼마나 그랬죠? 1천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3천이에요. 감가상각비가. 그러면 이제, 9천에서 4천을 빼니까 5천만 원이 되겠네. 그지? 5천만 원이고, 세율이 10% 그랬으니까 이제 세금은 500만 원이 나오네. 그지? 그러니까 세금이 500만 원이니까 당연히, 세후행금세는 3,500만 원이 되겠죠. 그지?
보통 우리 시험에 나오는 형태가 요렇게 이제 순영업 소득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그 소득세를 계산해서 요 세후행급수를 구하는 문제, 요 유형이 이제 나옵니다 시험에. 자, 지금 단위가 틀렸으니까 그래 그 해설에 단위를 전부 1번부터 3억 5천만 원이고 0을 한 개 빼야 3,500이 되겠지.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0을 하나씩 빼가지고 억 단위를 천만 단위로 고쳐놓고 해설 1번에 답도 세후행급수는 3,5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지? 자, 요 유형의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좀 해법을 갖춰야 돼. 하나 더 풀어볼까요? 25번 문제나 똑같은 문제고 이거는. 그다음에 26번 문제는 이제 세후행급수를 이렇게 구하는데 이거는 세전 현금 흐름에서 출발해 가지고 요 소득세를 구한 후에 세후행급수를 구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럼 똑같은 건지만 한번 해보자 말이야. 지금 세전 현금 수지가 4천만 원이 나와 있어. 세전 현금 흐름이. 그럼 여기서 이제 소득세 계산해서 빼면 그냥 바로 세후행급수가 되겠지, 그지? 그렇잖아요. 세전 현금 수지가 4천만 원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대체 충당금이 지금 2천만 원. 그럼 요 세전 현금 수지가 4천만 원이고 대체 충당금이 2천만 원이고 요거는 이제 합쳐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금이 얼마냐? 원리금이 3천인데 그 중에 원금이 2천만 원이라 그래서 그러면 요 원금 2천만 원 값 과세대상이니까 이거는 더 해야 됩니다. 세전 현금수에서 출발할 때는. 그다음에 감가상각비가 3천만 원이네. 요거 이제 차감해야 되겠죠. 그럼 가표가 8천에서 3천 빼니까 5천만 원이 나왔지. 가시의 소득이 5천만 원이고 여기에 세율이 20%라 그랬나? 20%. 그럼 5천에 20%니까 1천만 원이 소득세로 나가겠죠. 그럼 1천만 원이 세금이니까 세후행금수는 3천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지? 이것도 이제 그 세후행금 수지 그 계산할 때 원래 소득세는 요 순영업 소득에서 출발해서 계산한 게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근데 이제 세전 현금 수지에서 출발해갖고 소득세를 계산한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요걸 알고 있으면 이제 이것도 뭐 어려운 거는 전혀 없는데 이걸 익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앞에 풀었던 문제 요 유형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24번하고 25번처럼 세후현금 수지 계산하는 과정을 좀 익혀놓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요 26번은 참고로 보시고. 자, 요 현금 수지 측정에서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이 할인임금 수지 분석법,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은 이제 크게 할인임금 수지 분석법하고 또 현금수를 할인을 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크게 이제 한 4개 정도가 나오고 그 중에서도 할인임금 수지 분석법에서 무조건 2개 이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할인임금 수준만 3문제가 나왔죠, 실제. 수령가 계산하는 문제 2개, 그리고 서술형 문제 1개 이렇게 해서 3문제가 출제되는데, 뭐, 2~3문제는 꼭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이제 구분할 포인트가 투자 분석 기법은 그 화폐의 시행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 뭐가 있고 고려하지 않는 게 뭐가 있는가를 구분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지문으로도 등장할 수 있고 한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27번 문제. 화폐의 시행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올라 이렇게 그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전부 현금 수지를 할인하잖아요. 뭐 할인을 하니까 당연히 화폐의 시행가치를 고려하죠. 근데 그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죠. 순현재가치법, 순행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하고 수익성 지수법 3가지가 있잖아요. 그 3가지가 대표적으로 할인을 하니까 합계 시행가치를 고려하죠. 그러면 그 니은의 내부 수익률법, 그 다음에 리얼의 순현재가치법, 그리고 시옷의 수익성 지수법 당연히 합계 시행가치를 고려하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또 있어요. 그 비업에 보시면 연평균 순행가법이 있습니다. 이 연평균 순행가법도 순행가법의 일종이죠. 순행가법의 일종이니까 순행가라는 게 뭐야? 순행가가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차익이 순현재가치죠. 그럼 화폐가치가 현재가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순행가법은 전부 다 화폐시행가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업에 있는 연평균 순행가법도 순행가법의 일종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화폐시행가치를 고려하겠죠. 그다음에 원래 회수기간법은 합계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지? 근데 회수기간법 그러면 일반적으로 회수기간법이라고 할 때는 단순 회수기간법을 의미한단 말이야. 근데 그 회수기간법 중에서도 현가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잖아. 지금 2형에 그죠? 회수기간법도 2개잖아. 단순 회수기간법과 현가 회수기간법. 근데 단순 회수기간법은 그냥 그 단순하게 자본 회수기간을 따지니까 이거는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지만 현가 회수기간법은 화폐가치를 현재가치화시켜서 자본 회수기간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2형의 이 현가 회수기간법도 화폐 시행가치를 고려하게 되죠. 그래서 시행가치를 고려하는 거는 지금 내부 수익률법, 순현재가치법, 또 연평균 순행가법, 수익성 지수법, 현가 회수기간법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되겠네, 그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그냥 회수기간법이나 단순회수기간법 같은 거죠. 그리고 어림셈법의 일종인 성수법이라든가 수익률법, 이거는 전부 시행하지를 고려하지 못하죠, 그지? 그리고 비율분석법도 역시 시행하지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계의 시행하지를 고려하는 기법과 고려하지 않는 기법, 요게 이제 가장 먼저 구분되어 있어야 될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넘겨서 28번은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